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좋죠? 네. 이렇게 우리가 풀어버리고 더 모이는 거야. 네. 100만이 모여봐.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헌재까지 싹 둘러쳐. 깔고 앉아. 네. 헌재 못 나가. 그게 바로 다수에 의한 폭력입니다, 여러분들. 왜 담을 넘어가? 우리 도로, 내가 세금 낸 도로에 깔고 앉겠다는데, 그쵸, 여러분들? 네. 100만 모이자! 모이자! 1000만 모이자! 1000만 모이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목소리 너무 좋다. 네. 청년 나올 때 쳐주세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저 북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야, 좋다. 다음 청년의 웅자 소개합니다. 외국승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퍼즐 운전 참전가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이 24살 청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시도는 국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인데 그들은 29번에 걸쳐 탄핵을 시도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행위 아닙니까? 둘째, 국가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간첩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는 것을 규탄합니다. 이 법들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반응선입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반국가 세력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외칩니다. 간첩법과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셋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한다면 목회자들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디 있느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교회가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내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제는 나와서 함께 외쳐야 합니다. 나와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자.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투명성을 위해 서버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서버를 공개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해소하라.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일하신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 추운 날씨에 나와 계신 어르신분들,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나와서 소리 지르니까 내가 좀 힘이 생기네. 여러분 그렇죠? 네. 자,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홍철기 대표님이 지금 꼭 뉴스를 전한다고 하시니까 잠깐 듣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헌법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헌법재판관들께 송구합니다 라고 덕담을 건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분명히 헌법재판소에 경고했죠. 이들도 헌법 수호한다고 하는데 뻘짓하지 말아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장을 내놨는데요. 보고령 1호는 김용현이 작성, 실행 의사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국회 해상권이 존재했던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 계엄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계엄 포고문을 김용현 장관이 그대로 썼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도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 구체적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아셨죠? 네. 저 큰 국회에 280명밖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그게 계엄 실행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없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없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진 요지 설명 중에 언론 기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 탄핵을 조중동 기사 보고 탄핵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한겨레 경향 기사 보고 탄핵시킨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네. 저걸 탄핵 준비한다고 탄핵소추위원들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국회 쪽에서. 나쁜 놈들.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탄핵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내야 되는 사안입니다. 얼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각하. 그리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자료를 갖고 와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한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산하라.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국회 해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와, 당연하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이거 이미 답을 정해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헌법의 수호기관이라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철기 대표님께서 정확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고려대학교 남강규 교수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날
담당 판사 차은경이가 여러분, 특히 여성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욕 좀 해도 되겠어요? 그 판사가 내린 15자 판결 있죠? 차은경 그년이 뭐라고 했느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딱 15마리로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 뒤에 문이 열렸어서 학생들이 들어갔잖아요, 젊은이들이. 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문을 막 타고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날 거면은 미리 알려주던가 새벽 3시까지 끊어가지고 결국 하는 것이 그 15마리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유애국 시민, 그날 밤 그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의 마음을 그렇게 욕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연이 조금의 양심이 있으면은 거짓말이라도 법정으로 좀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형사법이 어떻고 내란법이 어떻고 뭐 라블라블 대다가 끝에 가서 그렇게 했으면은 덜 화가 나죠.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아프리카보다는 못한 나라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차 판사가 요구한 증거인멸에 우리가 따르겠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자, 여러분, 12월 3일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 종북 좌익 반국가 세력 때문에 내가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 증거 봅시다.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이 종북 좌파 내란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증거물 되죠? 네. 자, 헌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감히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날뛰는 공수처, 이거 여러분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반국가 증거잖아요. 또 공수처에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감히 새벽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경찰, 이거 여러분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엇보다도 토요일날 당일 15글자로 대통령을 구속 기소시킨 차은경이가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뭘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앞에 앉아있는 차은경 판사가 바로 반국가의 증거가 아닙니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내린 이유가 지금 보니까 너무 스파의 간첩이 많다. 더구나 중국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가지고 주요 기지를 탐정하고 사진을 찍고 드론을 띄우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탄핵하고 난 다음에 중국 애들이 탄핵 찬성 현장에 가서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더구나 그 중국 애들이 뭡니까? 탄핵 찬성 집회 가든 마이크 잡고 탄핵 참석 중국어로 연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이거 중국 스파이 짓의 증거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거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 이거 아무리 선거가 바로 좀 이상하다, 더구나 국정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엄을 통해서 내가 선거의 진실 여부를 가려보겠다, 이게 계엄령 선포의 세 번째 이유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 넘쳐납니까 안 넘쳐납니까? 넘쳐납니다. 지금 있는 거 여태 밝힌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부정선거는 증명하고도 남죠? 네. 증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12월 3일날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그날 또 무슨 묘한 일이 있었죠? 네. 또 올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막 그런 부분들은 한미 간에 어떤 주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가 되면 아마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부정선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증거를 우리 5,200만 국민들에게 다 까버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언론에게
이제 다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위에 벌어진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증거를 은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자유 애국 시민의 혁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남동 관저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연인은 1000만 명은 훨씬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1000만 명은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죠? 네. 이제는 우리가 강화문에 1000만이 모여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보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춘천에서, 전라도에서, 부산에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각 지역에서 전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대통령을 구출합시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은, 토요일날 구속되어진 그 젊은이 중에는 제 제자뻘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거 우리 좀 몸과 또 여러분 정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좀 도와줍시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더구나 20, 30, 10까지 합수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한번 대통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함성 10초! 대통령이 들리게 소리 지르세요.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와!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현직 교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연설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강규 교수님은 워낙 저와 오랜 세월 동안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저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항상 나오십니다. 남강규 교수님 만세!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살 학교병으로 나온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복구가 이뤄지는 입법부, 그 다음에 정상적인 법대로 판결하지 않는 사법부, 불법적인 영장을 청구하는 공수처,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조중동을 밀어넣는 언론들 모두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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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부의 구성적인 요건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위법합니까? 합법적이었습니까? 계엄 선포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무회의 여러 가지고 심의하고 의견을 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인용해야 됩니까? 각하해야 됩니까? 즉시 각하해라! 즉시 각하해라! 즉시 각하해라! 여러분들, 제가 헌법대로라고 구하면 헌법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판결하라고 외쳐주십시오. 헌법대로! 헌법대로!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잠깐만. 몇 학년이라고 그랬지? 네? 몇 학년? 이제 고등학교 4학년 올라갑니다. 고등학교 4학년? 3학년. 3학년.
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무너져가는 상권 분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똑바로 하는 우리 고3 학생에게 뜨거운 함성!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영화배우로 무명인 안세로 군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호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피켓을 높게 올려주시고요. 태극기 높게 올려주시고요. 네. 잠깐만. 지금 우리 오영석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빵을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자 나눠주십시오. 네. 자, 봤어요. 네, 피켓 높게 올려주시고요. 태극기 높게 올려주시고요. 자, 다 같이 구호 한번 내실게요.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네, 연습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에서 온 95년생 연기하고 음악하는 배우 안세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법치가 죽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의 분노에 법원에 쳐들어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으나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시고 우리 사이에 절망과 분열의 씨앗이 퍼지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온 나라에는 부정과 부패의 씨앗이 흩뿌려져 있고 저들은 그 열매를 따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게 웅변대회란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행동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도 목소리도 그 무엇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단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평화로워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평화를 강조하신 만큼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그동안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세대 갈등, 성별 갈등, 계층 갈등, 종교 갈등, 이 모든 갈등은 우리들을 애국과 평화 그리고 화합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 되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저들에게 속아 서로를 의심하고 헐뜯어왔습니다. 요즘 어린 것들은 게으르다부터 태극기 부대, 극우다, 여자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다, 그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출산율 전세계 압도적 꼴찌에 자살률 압도적 1위, 온갖 사회지표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 되기까지 우리 눈을 가리고 입을 막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갈등을 누가 조장하고 부추겼습니까? 나라를 재앙으로 이끈 문재인과 나라를 찢어버리고자 하는 이재명을 비롯한 저 빨갱이 반국가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저들을 일과에 척결하게 했노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노라 다짐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 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부정과 부패, 균열과 갈등의 뿌리를 뽑아버리십시다. 우리 함께 화합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씨앗을 심읍시다,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로 온 나라를 뒤덮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심었던 씨앗이 싹을 피고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머나먼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두 버티고 이겨내 수확의 때가 오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세로씨 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자, 조국 찬가 하나 부르고 다음 연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찬가하실 때 여러분 가져오신 이
빵 다 우리 여기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팩맨에서 김밥 300개를 또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저 빵 하나씩 들고 요 가운데 쭉 비켜주시고 쭉 쓰세요. 저 끝에 없다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먹지 말고 전달 하나 옆으로 알았죠? 옆으로 전달 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2개, 3개 먹으면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해서 전달하면 볼펜이 미친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죠? 예, 안산 칠미계 우영성 목사입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빵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도 10,000개 이상,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10,000개 이상 매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끝날 때까지 계속 제가 빵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네, 내일부터. 자, 저거 뒤에서 스톱해가지고 어느 정도 스톱해서 스톱 무조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딱 유지해서 서서 이쪽도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 서가지고 띄엄띄엄 서서 이제 옆으로 빵을 쭉 나누세요. 이 앞에 없잖아. 앞에 저 앞으로 나오세요. 너 앞으로 좀 여기 없잖아. 무조건 가지 말고 이 앞으로 오라고. 자, 집회가 흐트러지니까, 집회가 흐트러지니까, 자, 조국 장갑 빨리 보내주십시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 모두 일어나 주세요.
헌신했던 우리 애국 청년 소개하겠습니다. 자, 애국 청년 나오시면 큰 박수로 환호를 해주세요. 애국 청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딴게 아니라 뒤에 있잖아. 아, 너 한다고? 좀 이따가 해. 아, 좀 이따가. 그래. 자, 박수 붙여주세요. 안녕하세요. 47살 청년 신우 단비 아빠 권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앞에 청년이 다윗 얘기해서 저도 다윗 얘기 하려고 합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골리앗은 키도 거의 3m고 입고 있는 갑옷만 거의 60kg고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까 나온 그 청년 같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랬지만 그렇게 싸움이 안 돼 보였지만은 그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은 사실 다윗을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쪽 세력은 마치 골리앗같이 온갖 것을 다 잡고 3회나 이렇게 60kg 갑옷이면 골리앗처럼 보이고 저희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 저희 자유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다윗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안에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모두 다 저것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 대통령님 더 크게 만드는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더욱 위대해질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구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역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 목사님께서 빵을 갖고 오셔가지고 인사말 짧게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빵 맛있게 드셨나요? 항상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오영수 목사입니다. 늘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저 이재명 저 개자식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저 민주당 완전히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JTBC, MBC 완전히 저거 해체해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저 친중 세력, 친북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제 카톡을 검열까지 한다고 하니 저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저들이 오래전부터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음모가 오래전부터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저 개자식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빼앗아서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왜 공산주의자들한테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첩한테 간첩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첩이 국회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를 장악하고 또 간첩의 지시를 받아서 교육받은 모든 간첩들이 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다스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첩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왔는데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과 저 민주당 저 개자식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려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자! 싸우자! 뭉치자! 뭉치자! 이기자! 이기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아유, 우리 오영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 봤죠? 이렇게 연설해야 돼. 세게 짓밟아버려. 작사를 내버리라고. 여러분들 말의 힘이란 게 큰 거예요. 주먹보다 이 말이 셀 수 있는 거야. 당장은 말이죠, 주먹으로 뭐 두들겨 부시고 유리창 깨면 속은 시원하지. 책임 어떻게 질 거야? 젊은 애들 깜빵 가는 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인생 누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쓸 때가, 힘을 쓸 때가 있다고. 지금은 무조건 뭉치고 모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작다고 저 뒤까지 모이고 종로까지 뻗고 아주 그냥 서울을 둘러버려야 돼.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다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 날은요, 서울 시내가 텅텅 비어야 됩니다. 헌재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좁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짜 위대한 혁명이고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갖고 안 돼. 그럼 오늘도 많이 모였죠? 더 많이 모입시다. 한참 더 모여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서울을 떠나가라! 박살을 내야 됩니다. 헌재를 박살 내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부탕자들 얘기 듣지 마세요. 분위기가 막 가라앉잖아. 그쵸? 우리가 그 청년들 빨리 구출해줘야 됩니다. 석방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외쳐야 되겠죠? 2030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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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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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크게 함성! 와! 청년애국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강북에서 내려온 30대 청년 최현성입니다. 여기 뒤에 훌륭하신 청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 짧게만 전하고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누구죠, 여러분? 또 우리 부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이 두 분께서 다 옥살이를 하셨더라고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만히 역사를 좀 생각하건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건데 주일마다 교회 가면 늘상 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2800만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유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기간 내에 북한 2800만 공산주의 정권 아래 억눌린 동포들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통일 한반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연단되기 위해서 이 작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 잠깐의 지나가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 겪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힘내주셔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의 시조탄을 대한민국에 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또 힘을 모아서, 여론의 힘을 모아서 이 부정선거의 모든 전반을 밝히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을 다시 선출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고 북한을 자유통일로, 한반도를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 역사를 써나갑시다, 여러분. 이 사법부 빨갱이 판사 년놈들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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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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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세게 가야 돼. 여러분들, 대통령이 내란으로 구속됐어요. 그런데 헌재에서는 내란을 빼버렸어.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헌재에서 기각해도 대통령은 구속돼 있네. 이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갱이 새끼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다고. 이제 국민 저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박살 내줍시다. 자, 다음 정전의 욱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온, 감사합니다, 00년생 청년 김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더욱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호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 피켓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이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구호는 대한민국 만세로 하겠습니다. 언제 불러도 가슴 벅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제가 대한민국 하면 같이 만세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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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나라, 제 나라, 제가 태어난 곳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에게 정말 많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나라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가 훼손되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이 상황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자유는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자유를 방해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 없는 자유, 법치주의 없는 자유, 자기 맘대로 하는 자유가 자유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자유를 가지길 원하지 방종을 가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방종으로 만드는 악한 세력을 꾸미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왜 반국가 세력인지 교사인 만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그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넘나드는 것을 자기의 자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질 자유고 이게 우리가 누려온 자유입니까? 우리가 누려온 자유는 철저히 법치주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때 그게 비로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세력들은 이 자유를 방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명히 200명 정적수가 안 돼서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한번 기각됐었죠. 근데 그것을 투표 무효화로 해서 투표를 없는 것으로 해서 다시 그냥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정적수가 안 돼서 한번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한 회기를 거쳐서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거 투표 뭐야 그거 무효잖아 라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헌재입니까? 재판관입니까? 그들은 사법부 아닙니까? 입법부 아닙니까? 왜 사법부에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다음부터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을 수사할 권한과 구속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법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세력들은 그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자기 수족 부리듯이 이리 끌고 왔다 저리 끌고 왔다 자기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두 번째로, 민주당 세력들은 법을 자기 맘대로 하는데 먼저 긴장이 돼서 말이 조금 이제 네, 감사합니다. 민노총 세력들은 경찰을 수도 없이 폭행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공론화되고 기사에 제대로 나오는 것을 퍼뜨려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잘못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이때만 법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민주폴리스라는 그런 악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고소하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때로부터 지켜온 이 자유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지켜온 자유에는 정말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모진 고초를 당하셨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에 참전한 많은 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지켜온 이 나라, 저는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셔서 지켜온 이 나라를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같이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그 다음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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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파이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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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잘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론을 마쳤다고 합니다. 1시간 43분 만에 종료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가 아니라 선관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주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헌재가 증거 채택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부정선거를 언급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탄핵 심판의 주요 사안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게 지금 국회 측의 입장입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대통령의 얘기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제 부정선거 확실하게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을 좀 보니까 지금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 구출신들이 바른 말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림막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대요. 증인신문시에 가림막을 설치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헌재가 국회랑 재판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저는 기각 이후에 존중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것이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 음모론이 아니다. 팩트 확인이었다. 와, 신 대표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팩트 확인이었다. 아니 대충 설명했지. 예, 대단합니다. 예.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면은 재선거 해야 됩니다. 재선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보다 국회와 언론이 훨씬 갑질을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업반인 언론 다 도와줘. 다 도와줘. 다 도와줘. 다 도와줘. 다 도와줘. 이 언론이 누구냐? 조중동이에요, 여러분들. 조중동. 조중동 다 절독해야 됩니다. 이 새끼들 다 그냥 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이죠, 지속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갖고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론 갖고는 안 된다 이거야. 천만이 광장에 나와서 혁명을 일으키자 이거예요. 일으키자. 모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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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희망이 있어요. 예. 우리 청년 애국자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청년. 자, 우리 청년 애국자 소개합니다.
민주주의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2030 청년입니다. 우리를 누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곧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리만 누리고 싶어 하시는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시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내는 것에 수수방관하며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권리가 바로 과거의 지금처럼 의무를 다 하셨던 분들의 희생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의무의 위에 세워낸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권리를 누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선행해야 할 의무는 바로 윤 대통령님을 지켜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후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비록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과 당당하게 누리는 권리를 누리면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고자 하시는 윤 대통령님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할 때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여러 의무들이 있지만 그보다 초월적으로 앞서야 할 의무가 바로 지금 윤 대통령님을 지켜내야 하는 수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펼쳐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뜻은 윤 대통령님께서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걷고 그 길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자진해서 나서주신 대통령님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 모두는 민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질서정연한 대국민 시위를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힘이라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는 윤 대통령님의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니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 분열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내부 분열로 인하여 윤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면 안 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가 아닌 너도 잘했고 나도 잘했다. 모두가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 뭉칩시다. 뭉치자. 뭉치면 대통령님을 지키고 분열하면 대통령님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윤 대통령님의 뜻과 함께하는 것임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부정으로 물들여지는 것이 곧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개혁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정선거 철폐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구호를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조사하라! 조사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조사하라! 조사하라!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우리 청년이 너무나 똑똑하게 글을 잘 써왔습니다. 자, 다음 네, 자기소개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30대가 아니고 제일 정신 못 차린 50대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50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지금 내란 수괴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재명의 더불어공산당 놈들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앞세우고 좌파 판사와 결탁하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입만 열면 인권 타령하던 개새끼들이 대통령에게는 가정면회마저 금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죄의식한 일도 없는 이재명과 이 더불어민주당 새끼들 인면수집의 범죄를 계속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쌓은 적금 만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만기는 깜빵 직행이다. 씨발 딱 기다려라. 트럼프가 취임 후 주한미군과 영상통화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주 단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운동 때부터 이미 공정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기필고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기필고 불법의 이 나라를 반드시 윤 대통령님과 우리가 다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지지율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헌재는 신속 공정이 아니라 신중 공정하게 진행하라. 자,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자, 가자.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해주시고 윤석열 하면 사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랑해! 감사해!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오동훈 똥개! 민주당 해산! 이재명 구속! 부정선거! 사실이다! 사즉세! 생적사! 우리가 이긴다! 정의가 이긴다! 탄핵 무효!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산! 오동훈 똥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2030, 6070은 다 끼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이제 한테 모으고 있는데 사실 4050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40 여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희망이 있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연사를 모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한 줄기 희망을 품고서 우릴 지키는 그 길을 걸어 고난과 역경 모두 이겨내 힘내라 유언사가 우리의 소리 시련을 넘긴 대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워 당신의 뚜렷한 신념이 우리를 비춰라 차가운 밤에도 흔들리지 않아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며 진실을 향한 그 외침은 우리의 가슴에 불꽃을 지펴 용서해 우리의 소리 시련을 넘어오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워 당신의 뚜렷한 신념이 우리를 비춘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길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두의 영원히 하늘에 스치며 더 큰 희망이 이루어질 거야 용서해 우리의 목소리 시련을 넘기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워 당신의 뚜렷한 신념이 우리를 비춘다 공지를 알리겠습니다. 내일은 이곳에서 2시부터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시에 이곳에서 매일 계속적으로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길을 잇고 함께 나가리 윤석열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자, 다음 청년을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열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공! 저는 서초에서 온 96년생 청년입니다.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좌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집회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나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만이라도 머릿속 채워주십시오. 맞아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쏘!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얼쏘! 마지막으로 양양가 한번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양양가 틀어주세요.
양양가. 다 일어나 주세요. 양양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동참전대회에서 나온 26살 청년 장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민노총에 집회하는 현장에 갔었을 때 육교에서 중국인을 만났었는데 그들이 민노총 집회 현장을 촬영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파이팅하고 있는 걸 라이브로 제가 봤거든요. 당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있겠지만 저는 중국을 유학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아들어요. 뭐라고 하는지도 다 알고. 그러니까 최근에 경찰한테도 자기네가 이제 중국말 쓰니까 못 알아듣겠지 하다가 이제 걸렸잖아요. 근데 저같이 똑같은 유학생들이 유튜브 하는 사람 아니야. 여기 애국 현장에 와보니까 많이 깔려있더라고요.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여기에 수두룩 있더라도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유학을 갔다 온 껴있는 애국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당당히 외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중국인인 거를 발견해서 외치면은 같이 와가지고 몰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필수 과목으로 모태똥하고 마르크스주의를 배우는 과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건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휴학을 내가지고 다행히 그 수업은 못 들었었지만, 여러분 중국에 가서 유학생들한테도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한테 이게 맞는 짓입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민주주의 배우려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알려고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혀갑니다. 모택동을 뭐라고 해도 그들은 상당히 민족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그 국가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들은 이제 그 교육권 안에서 그렇게 배워서 자신들의 진실이, 자신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중국몽을 꿈꾸고 자신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중국은 산봉우리 같고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문재인. 그게 누구죠? 문재인. 그 대통령은 중국몽을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걸 지켜봐야 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똘마니 이재명! 중국 대만한테 뭐라 그랬어? 쎄쎄. 이쪽에도 쎄쎄. 이쪽에도 쎄쎄. 그게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 안 돼. 깜도 안 돼. 저 이번에 언론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언론사가 자기 나라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합니까? MBC, JTBC, KBS, MBC, JTBC. 불 질러야 됩니다, 우리 거기 가서. 아니, 불 지르면 안 돼. 불 지르면 안 되고. 불을 지르면 안 되지만. 비폭력. 말로만 할게요. 불 질러야 합니다. 안 들린다고 난리래. 큰 소리 쳐서 해. 자, 마무리 해주세요. 자, 여기 올라오면서 굉장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생각이 안 나요. 계속 하니까. 내일부터도 계속 하니까 오셔서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힘내라! 제가 구호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외쳐주세요. 네. 대통령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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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무효!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아우, 잘했어요. 내일 오시면 떨지 말고 또 하고 싶은 얘기 메모해서 오십시오. 자, 다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3분밖에 없어요. 네, 저는 운동참정기에서 김주하 청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우리들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여기 와있는 무대차량 뒤에 와있는 빨갱이들과 공수처에게 우리들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사기를 복돋고 가겠습니다. 헌법대로! 헌법대로!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헌법대로! 탄핵 무효! 두 번째, 우리 공수처에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려줍시다. 위조공무!
자, 대통령을 하면 석방하라. 여러분 정말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내주십시오. 갑시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의도에서 온 20살 지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아수라라고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같은 쓰레기가 영화를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이재명이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더 심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위증교사, 검사 사칭, 백현동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4번, 김혜경 법카까지. 여러분, 이딴 게 당대표랍니다. 당대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리범이 아니라 내란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은다면 12.3 계엄이 훗날 역사책에 계엄이 아니라 계몽으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입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민주당 이것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꽃이 투표인데 취업비리 99명의 중국인이 합숙을 하고 위조용지가 발견되는 이 미친 선관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선관위라고 하면은 선관위 하면 해체라고 한 겁니다. 선관위 해체하라. 선관위 해체하라. 선관위 해체하라. 법치를 소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참에 전교조, 좌파 목사, 반국가 세력, 민주당, 민노총, 사법카르텔, 국힘 뿌락치, MBC 그냥 싹 다 해체합시다. 여러분들,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서장인 프레드 브라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매우 닮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재명이 미친 사람은 자기가 한국의 트럼프랍니다. 어느 미친 보수주의자가 전 국민한테 25만원을 뿌리자는 포퓰리즘 정책을 합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습니다. 2030 지지율은 뒤집힌 지 오래이고 당 지지율도 이미 뒤집힌 지 오래이고, 여러분들, 아직도 대가리 깨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광우병, 노제팬,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 전자파 참회, 이딴 거에 속았으면 이제 좀 대가리 좀 봉합해라. 마지막으로 제가 구호 외치면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하면 화이팅, 이재명 하면 구속. 윤석열 화이팅, 이재명 구속. 윤석열 화이팅, 이재명 구속.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와, 우리 젊은 청년 화이팅! 대한민국 희망 있다. 자, 우리 다음 청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85년생입니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눈빛만 보시라는 거, 눈빛만. 광진구 셀프.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첫 번째 주제 선관위, 두 번째 주제 정부 조직법, 세 번째 주제 좌파 대통령 실체입니다. 선관위부터 가겠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성분, 그 성분,
단 한 명이라도 주최사장의 경도대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 국정원이 치를 떨고 학을 뗄 정도로 성분 검사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성분 검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관위는 북한의 기품조가 된다. 맞아요. 두 번째, 정부조직법. 좌파대 22차례 공비관장 장관 탄핵은 그들은 그토록 원하는 장관 자리를 탕한 것입니다. 22차례 장관들을 탄핵시킴으로써 서울광화문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행정안전부 국민들의 행정 안심시키는 그 행정안전부를 괴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해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일당독재와 각대각으로 조직대 조직으로 붙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22차례 걸쳐서 장관을 탄핵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신종 내란이다. 맞습니다. 세 번째, 좌파 대통령의 실체입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한 발표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자유한국, 자유국민, 자유대한국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인데 고려연방제 이거는 서로 간에 특수성 공존하자는 건데 북한과 단 40km 떨어져 있는 서울이 이게 도저히 장사하고 300호가 공존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남측의 연합제 이건 이게 하나. 근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서로 간에 특수성 낮게 끌고 가자는 겁니다.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노동당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이 공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격지 가서 그 얘기 한 겁니다. 그 얘기 한 겁니다. 2000년에 노무현이는 맥락은 모르지만 오늘 대한민국 국가헌법재판소 헌법의 헌법 그놈의 헌법이라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헌법이 자기를 만들었지 헌법이 언제가 있습니까? 그놈의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좌파 대통령의 실체고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청년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세 번째는 5년 만에 막을 내려서 굳이 언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샷당문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선전선동으로 잡아서 5년 만에 샷당문 내렸습니다. 그도 2000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좌파 대통령의 실체? 네. 지금 찌찌명이는 정신병원과 유착이 되어서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르신 기성세대분들 읽고 오시고 젊은 세대들이 눈을 앞둬서 전쟁 기저하고 있다지만 저희는 잊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결, 대집결 그리고 조직결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는 기가 각각 둘 중 하나를 택하라. 윤석열을 중심으로 5천만을 초결집 쳐서 서태평양 자유시장 정선에서 그 예봉의 추 대한민국 더욱더 자유롭게 날카롭게 가져와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여성 청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저희 온 가족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자 나왔습니다. 공부보다 저희 나라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것이 다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지켜져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중국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중국인들이 저희 나라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간첩들이 저희 나라를 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희는 공산당에서 살기 싫습니다! 저희의 나라는 저희가 지킵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윤석열 지키자! 윤석열 지키자! 반드시 지키자! 반드시 지키자!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청년, 다음 청년. 자, 청년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09년생 16살 애국청년입니다. 비록 지금 공부하고 자라야 할 나이지만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두 년만 돌아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한 중국은 자유일도 없이 입 다물라면 입 다물고 죽으라면 소리 소문 없이 죽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명단어 그거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나라를 위한 한 소리 외치는 것이 진정 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참된 길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나라는 같은 민주주의 나라인 일본과 벽을 쌓았고 코로나를 가져온 중국에는 우리는 새벽까지 줄 서도 못 받는 마스크를 5,000개나 갖다 바쳤습니다. 싹 다 빨갱이 놈들이에요. 그거 요즘 청소년들은 거짓을 붙인 왜곡된 교과서, 거짓된 언론과 선동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정치와 나라에 대해 장난마냥 아무렇게나 내뱉습니다. 아이들 응원봉 들고 유행에는 탄핵을 외치러 갑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된 팩트, 사실을 안다면 지금 집구석에 앉아서 릴스 유튜브나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응원봉이 아닌 태극기를 들고 한마음으로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를 짓밟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짜여진 부정선거 아래 우리를 통치하는 간첩들이 윽실거리는 공산주의 나라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부모님께 때를 쏘서도 얼른 나오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역사, 정치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모든 위험 리스크까지 마다하고 맞서 싸우는 진정한 의인인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라 애국민 다 밟아 누르고 카톡 검사에서 내일 한번 잡겠다는 헛소리나 하는 그런 민주당 놈들을 깜빵 보내야 된다는 거 하나 정도는 압니다. 맞아요. 힘들고 지쳐도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외친다면 저희가 이깁니다. 그거 하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자유와 꿈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뤄낼 새로운 역사의 혁명가들입니다. 합법적인 대형선포로 진실을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님 덕분에 더불어는 무슨 지대만 먹고 살려는 아등바등 거리는 민주당 놈들 국회 공산주의 세력으로 무너져 나가는 우리 나라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님. 저희가 끝까지 버티며 지지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물러나라. 헌법재판소는 참된 진실을 받아들이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16살이에요. 16살 최고. 그런데 고등학생 이제 예비 고1입니다. 여러분 예비 고1이 지금 이 연설문을 써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우리 청년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설 마지막 여성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청년이 태극기 들고 응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앞에 가서 해. 앞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완주 소득교에 있는 30살 청년 최서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전라도에서 맞춘다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입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60대 70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정신차리십시오. 너희들이 저희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국가를 보니까 모든 법안이 공산화돼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사망을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중국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중국인을 위한 권을 위한 법이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중국인 대출을 무료로 받게 해주고 중국인들 자식들을 낳으면 25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중국인의 정상이 좋은다니까?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다니까? 이게 다 누구 뜻입니까?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사회보장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살 것이고 사회보장 개8번옥주단 이재명은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오셔서 자신의 모든 그 헌법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그 구치소에서 어제 공수처 놈들이 와서 6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신문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노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보통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저놈들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우리 국민과 함께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같이 투쟁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끝까지 저 공수처, 저 비겁한 놈들, 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에게는 두 번 다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5년 동안 대통령 잘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빠지고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데 내가 대통령을 하면 뭐 하겠냐? 나는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끝까지 저 자익 세력들과 투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 이런 용기 있는 대통령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 힘내라!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체중이 39kg로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회복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네, 오늘 집회는 이 시간 이후로 마치고요. 내일은 2시부터 이 자리에서 집회를 매일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많이 나와주시고요. 이제 이 마무리 되시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남은상가 쪽으로 가주시기를 지금 정보하시는 경찰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반드시 저 자익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전국 집회를 이제 앞으로 빠짐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2시에 이 자리에 모여주시는데 일단 내일도 청년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청년들과 가득 메우고 광화문을 청년으로 메우면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싸움을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제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죠? 구호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자, 우리 헌지를 향해서 함성 발사! 탄핵무효 한번 들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이 드리운 이 땅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라 우리는 외친다 우리의 목소리 이 신념을 지킬 때까지 윤석열 탄핵 무효 진실의 힘이여 일어나라 우리의 의지가 모여 자, 이것으로 오늘 2025년 1월 21일 헌재와 무효 국민대회 실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이곳 헌재 앞에서 집회가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는 헌재와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